최근 애니 정보 사이트 온나다를 보다가 썸네일이 뭔가 흥미로워 미스터 블루로 봤었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3분기 땡작 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전개는 평범한 남고생 2명이 나오는 학원 일상물인 줄 알았는데 이 이후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なあ、変なこと聞いてもええか。お前、やっぱ惹かれちゃうやろ。お願い誰にも言わんといて。 아니, 뭔데 인간이 아닌 건가? 공식 티저 예고편에서는 자세한 장면은 안 나왔지만 원작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머리 히카루의 얼굴이 무너지며 검은 머리 요시키를 껴안고 제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말하는데요. 원작에서의 비주얼도 쇼킹한데 예고편을 보면 요시키가 당황하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진짜 작품에 빠져들게 하는 연기인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는 반년 전 히카루는 산속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일주일 뒤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다는데요. 뭔가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내용인 것 같죠? 근데 저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인간도 아닌 이상한 존재인데 가짜라도 옆에 있으면 좋다며 의의 정체를 감춰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라면 이렇게 행동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평범한 날을 보내는 줄 알았지만 섬뜩한 모습을 보이는 할머니는 히루카를 보면 어째서 노우누키님이 내려와 있는 거냐며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뭔가 이 할머니 히루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림체도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선을 많이 사용해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잘 살려서 보는데 꽤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후 한밤중에 택배가 있다며 문을 열어보려 재촉했지만 결국 문을 안 열어주자 어떠한 방법으로 안에 들어간 모습도 나오는데 야, 이거 여름에 딱 보기 좋은 작품 아닌가요? 원작만 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애니로 보면 얼마나 쫄리면서 볼지. 미지의 존재는 히카루만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자 목을 흔들거리는 괴물도 나오는데 근데 특이하게 히카루의 몸속으로 괴물을 흡수하며 퇴치했다는데 이거 무슨 이누야샤 풍열이랑 비슷한 원리인 건가? 뭔가 흡수했다가 나중에 히카루 몸속에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 처만 드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 작가 보니까 원래는 BL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원작을 보시면 히카루가 요시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야시시한 상황 같다는 멘트를 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 도중도중 이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설마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히카루는 자신의 속을 보여주겠다며 요시키에게 손을 넣어보라 말했고 뭔진 모르지만 기분 좋다 말하는데 아니, 이거 꽤나 위험한데? BL은 내 취향이 아니라 물론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지도. 땅을 보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느 한 아줌마가 이대로 가다간 섞일 거라며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데요. 뭔가 이 아줌마도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시간이 흘러 요시키는 아줌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고 여기서 아줌마 또한 요시키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데요. 죽은 남편이 옛날에 한번 돌아왔지만 결국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안 나왔지만 남편의 모습을 한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아들에게 들켜 살인자로 인식된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히카루와 요시키가 싸우는 과정에서 히카루가 폭주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섞여 들어감과 동시에 사람의 목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보이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히카루는 얘만큼은 안 된다며 무언가 또 다른 존재에게 말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자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히카루 내면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요시키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건지는 원작이 좀 더 진행돼야 알 것 같네요. 근데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뭔가 큰 떡밥을 보여준 것 같은데 거물도 뭔가 옛날 사무라이 시대 느낌이라 예전 자아가 없던 히카루 몸속에 들어간 괴물이 봤던 존재를 보여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히카루를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었기에 요시키는 자신이 히카루를 가르치겠다고 말했고 숙제기간 때 신사를 통과하자 히카루의 손이 결계로 인해 반응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진짜 생긴 거 기괴하긴 하네요. 한공포
공포증 개인적으로 있는데 계속 보니 힘들지도 그만큼 소름 돋게 작가가 잘 만든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히카루는 어째서 자신이 진짜가 아니었는지를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는 히카루의 시체를 봤었다고 말했고 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히카루를 봤지만 뭔가 체면에 빠진 듯 집으로 바로 돌아오며 며칠 알아 누운 뒤 돌아온 히카루를 봤다고 하는데요. 뭔가 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약간 불면의 그대에게처럼 히카루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중에 체면에 걸린 듯한 이 장면은 무언가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면 나쁜 존재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떡밥만 나와서 정확한 추리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후 아까 나온 섬뜩하게 생긴 할머니의 죽음으로 타케다 하지메, 미카사 테츠, 마츠시마 요시히코가 모여 긴급 회의를 하던 도중 인도 히카루의 아버지 인도 교회가 죽고 난 뒤 관리를 안 했기에 산에서 무언가 내려왔다며 수상한 인물 타나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뭔가 느낌이 블리치의 우라라 키스케 느낌이 살짝 나서 이 마을의 비밀을 풀며 히카루와 대적하며 싸우는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렇네요. 요시키의 동생이 샤워를 하던 도중 수상한 머리카락이 등장하게 되었고 히카루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만능인 줄 알았는데 아직 각성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너무 손쉽게 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요시키가 히카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오게 되었고 뇌의 형상이 보이면서 그는 과거에 있던 일들을 회상함과 동시에 히카루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둘 다 지식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꽤나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히카루는 요시키 몸속에 들어가 머리카락 괴물을 빼내며 상황은 일단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키의 도움으로 히카루가 도움을 받긴 한 건데 꽤나 강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네요. 한편 마을에 도착한 타나카는 오는 도중 우연히 히카루의 아버지의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의 머리로 보이는 검은 돌이 나왔는데요. 얘기로는 이게 진짜 사람의 머리였다고 하는데 아까 봤던 요시키의 회상 장면에서 머리를 들고 있던 어떤 사람이 보였는데 뭔가 그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이 돌은 액을 막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산 전체에 가득 있던 부정함이 사라지고 신사의 특별한 결기를 쳤던 것이 훼손된 것을 보아 그것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왔네요. 산 전체에 부정함을 끼고 있던 존재가 마을로 내려왔더라. 뭔가 본격적으로 타나카가 어떠한 방법으로 존재를 찾고 해마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타나카의 내용이 살짝 나오게 되는데 신사의 특별한 결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내장 하나를 빼앗기고 영감이 없기에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목덜미가 침식된 것 마냥 피부톤이 다른데 이것도 뭔가 주술의 부작용이나 액가로 추측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야마기시 아사코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녀의 집안은 귀신의 존재를 보거나 들을 수 있기에 몇 번이나 친구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하루카의 정체를 알게 되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라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게 히카루가 정체를 들켰나? 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걸 아사코가 듣는 걸로 연출되는데 야 이거 애니로 나오면 진짜 긴장감 장난 아니겠는데요? 말은 안 해도 생각을 읽으며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해줘서 애니로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결국 히카루는 아사코를 죽이기로 했고 이때 가까스로 요시키가 나타나 그를 막게 되는데요. 히카루는 인간이 아닌 존재였기에 살아있음과 죽음의 형태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다는 섬뜩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 녀석 괴물이라 그런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꽤나 위험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요시키가 정신 차려서 아줌마랑 같이 테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알고 보니 전에 나왔던 마츠우라 할머니를 죽인 자가 바로 히카루였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코는 정신력이 강했기에 살아남았지만 공격의 여파로 결국 오른쪽 청력을 잃게 되었고 다음날 요시키는 학교
학교를 가지 말자며 히카루와 재밌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요시키는 히카루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자 했고 죽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했는데요. 뭔가 표정은 시크하고 차가운데 이런 면은 꽤나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게 요시키에게 하루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히카루는 자신의 존재의 절반을 요시키에게 건네주며 간단히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요시키도 히카루의 진심을 알았기에 히카루의 정체를 조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마을과 히카루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조사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대립하고 떡밥도 나오면서 풀어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후 히카루의 쪽지를 찾았지만 뜻을 알 수 없어 히카루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히치씨는 어디다 뒀냐고 말하는데요. 히치씨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사당에도 없다는 걸 하는 걸 보면 뭔가 인도 가문의 간습 같은 건가? 아니면 전에 가방에서 나온 사람 머리 검은 돌을 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임무를 수행하다 히카루가 죽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치매가 걸렸기에 할아버지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무리였는데요. 이후 옛날 제도를 조사하던 도중 마을의 형태가 사람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도서관 관리인의 존재가 죽은 마츠우라 할머니의 딸이었는데요. 그녀는 과거 노우누키님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해주었고 특별한 공모를 바치는 대신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지만 어느 날 한때 기근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 그걸 계기로 재앙의 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이 원래는 하나였고 그 모양이 사람의 형태를 보인다라. 이거 뭔가 섬뜩하면서 오싹한 내용이네요. 이후 우연히 타나카의 햄스터가 요시키에게 반응하며 그는 요시키를 부르게 되는데 과연 요시키는 히카루를 안전하게 지켜내며 그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일지 그리고 마을에서 발생되는 기묘한 사건들의 진실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일지 이렇게 해서 히카루가 죽은 여름 찍먹 리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잘 보셨나요? 보시면서 뭔가 이상했던 점을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재밌게 보셨던 체인소맨 작가의 어시로 활동했던 모쿠모코렌 작가님이 이번 히카루의 죽은 여름을 만든 작가님이셨는데요. 그래서 히카루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덴지의 느낌이 나면서 요시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키의 모습이 났었는데요. 특히 히카루가 웃는 요 장면은 덴지랑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작가의 어시를 맡아서 그런지 소재도 특이하고 그림체도 상당히 몰입감이 있어서 꽤나 재밌게 보았던 작품인데요. 2021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인 작품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도 최근에 인기를 많이 받은 작품인데요. 한국 기준으로 4권까지 나왔는데 주기가 보니까 4개월 주기라 아마 5권은 2월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액션 장면은 별로 없지만 약간의 고어함과 기괴함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추리 장면들과 떡밥으로 오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이 재밌게 보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애니 방영이 25년 3분기 7월 방영 예정이라 궁금해서 원작 정주행해봤는데 꽤나 꿀잼으로 나올 것 같아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도둥도둥 비엘적인 장면들은 좀 별로긴 하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충분히 훌륭한 부분이라 기괴함과 호러, 추리물을 좋아하신다면 해당 작품 추천해드립니다. 반응 좋으면 최신화 리뷰나 일본 작품 구매 가능하면 찍먹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찍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